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콧노래를 불러야 할 은행들이 코인 때문에 망했다고 남 탓을 하고 있는 재밌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서 한번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금리가 인상되면요, 은행들은 파티를 한다는 게 지난 40년간 전 세계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만큼 운신의 폭이 넓어지니까 예대 마진을 먹는 은행 입장에서는요, 정말 돈을 쉽게 벌 수가 있었죠. 그래서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에 떼돈 번 은행들에게 40% 횡재세를 물리겠다고 이탈리아 총리가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스페인이나 헝가리나 이런 나라들은 횡재세를 도입을 했었습니다. 왜냐? 제조업은요, 정말 힘들게, 쓰- 방송 용어가 아니네요. 힘들게 돈을 벌었는데, 은행들은 대출 이자는 금리 올리면 빨리 올리죠. 근데 예금 금리 인상은 차일피일 미루겠죠. 고객들 줄 거는. 주유소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돈을 버니까 국민들이 정말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들도 이제 징벌적 조치로 은행들의 부당한 행동을 처벌하려는 정부의 의도다. 이렇게 횡재세를 거두려는 게요. 실제로는 최근 들어서 이탈리아 총리가 수그러든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뭐 예금 금리 인상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런 식으로 파티를 이제 너무 티나게 하면 안 되는 걸 걱정을 해야 될 판국에 저번에 소개해드렸죠. 금리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이라고 샀던 미국 국채 지난 40년간 가격이 오르기만 했었습니다. 마치 서울에 있는 부동산처럼요. 근데 이렇게 사둔 게 화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어디 가요? 미국 은행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채권 손실만 현재 540조 마이너스다. 우리 업비트 키면요, 마이너스 몇 프로 뜨는 거 있잖아요. 아직 안 팔았으니까 확정은 아니지만 그 뜨는 그 금액이 540조고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 40년간 미국 국채 금리는 떨어지기만 했기 때문에 언제든 사면 국채 가격은 올랐습니다. 평생 오를 것처럼 올랐죠. 근데 최근 들어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페디가 금리를 올려서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은 떨어진다고 했었죠. 그리고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은행들이 어마무시한 손실을 지금 입고 있다. 실제로 뭐 실리콘밸리, 시그니처뱅크 막 다 파산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이 되고 뭐 여는 총재가 추가 금리 인상하면 안 될 것 같다느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원래의 계획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의 원래 계획은 평상시 하던 대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게 뭐냐? 페드는요. 올리긴 올리는데 적당하게 고금리를 올렸을 거다. 이렇게 계획을 했었을 겁니다. 이렇게 급하게 올렸을지 예상을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고금리긴 고금리니까 이제 경영난이 있는 어려운 기업들에게 고금리로 대출을 해서 이자 놀이를 하고 이익을 창출했겠죠. 은행들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국채, 항상 오르기만 했던 국채를 적당히 팔아서 현금화해서 그걸로도 이득을 보고 또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이니까 자산들,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코인이나 많이 떨어지겠죠. 이런 걸 저점 매수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금리가 오르다가 언젠간 금리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시그널로 인해 자산이 폭등을 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이 오르면 그때 판다. 요거를 아마 계획을 했을 겁니다. 근데 어 지금은 좀 뭔가 달라진 거죠. 왜냐하면 너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은행마저도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채권 잘못 산 거죠. 투자를 잘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요, 잘못은 본인들이 한 거죠. 채권을 산 건 본인들 잘못이니까요. 그러나 남 탓을 해야겠죠. 그것도 경쟁자나 적에 대해서 이제 딱 지목을 해야겠죠. 그래서 최근 발생한 은행 위기도 코인 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단체가 있네요. 바로 선진국 중앙은행들 28개국의 연합체인 바젤위원회에서 은행의 코인 노출 공시 의무화, 은행들이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알려주세요. 비트코인 몇 개 들고 있고 이더리움 몇 개 들고 있는지 얘기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지난 2008년 이후 최근 발생한 은행 위기는 간접적으로 암호화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읽어도 참 재밌네요. 암호화폐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위험에 처한 게요. 그러면서 또 전반적으로 은행들의 익스포저가 크지 않지만 자기들이 인정을 해요. 뭐 은행들이 코인에 노출된 건 크지는 않다. 근데 일부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잘못해서 망했다. 특히나 시그니처 뱅크는 암호화폐 기업 예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망했다.
그래서 코인 때문에 마치 최근에 은행 위기가 온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거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게 10월 6일자 기사였는데요. 올해 4월에도 3월 달에 여러 은행들 망했었잖아요. 그때 했던 말이 똑같아요. 예금보험공사에서 시그니처 뱅크는 과도한 암호화폐 산업 의존으로 파산했다. 이때도 코인 탓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시그니처 뱅크는 정말 억울한 은행이에요. 경영난을 그렇게 겪지도 않았고요. 나름대로 건전했던 은행이었는데 뭐 실리콘밸리나 다른 은행들 망할 때 주말에 뚝딱뚝딱 해가지고 1+1으로 그냥 파산 당해버렸어요. 왜 그걸 알 수 있냐? 시그니처 뱅크 대표의 인터뷰들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분들은 우리는 억울하다, 위험하지 않았는데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파산시켜버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뭐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아마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코인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봤다고 하는 거죠. 이제 뭐 BIS나 바젤위원회나 이런 것들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요. FTX나 시그니처 뱅크나 실리콘밸리 뱅크가 저는 망하게 된 게 뭐 테라루나 포함해서 월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했다고 추측을 합니다. 심증만 있고요. 물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안 했다고 하거든요. 뭐 공매도 치고 이런 것도 사실 합법이기도 하고 예전에 시타델이나 여러 곳들 뭐 우리는 그렇게 한 적 없다. 테라루나 자기들이 망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로를 친 거죠. 심증만 있기 때문에. 아무튼 망하게 했든지 망했으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코인 시장이 죽을 법도 한데요. 코인 시장은 계속 비트랑 이더랑 살아남아 있죠. 근데 이 가해자가 계속 곡소리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참 재밌어서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면 이 바젤 감독위원회, 은행 감독위원회는 이제 BIS가 때마침 디파이 모니터링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숟가락을 하나 얹었다고 보면 됩니다. BIS는 예전에 은행 자산의 1%였다가 2%까지 코인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못해 허락을 해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코인 니네 얼마나 많이 들고 있나 보자. 그리고 준비금은 잘 들고 있어. 이런 걸로 이제 옥죄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바젤 위원회도 숟가락을 얹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최근 코인의 급격한 인기로 은행이 붕괴됐다. 다시 봐도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다는 말이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은행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을 보유할 때 자금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바젤 위원회나 BIS가 코인 쪽을 괴롭힐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은행들 니네들 준비금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그러면서요, BIS는 자기들 은행들한텐 지급 준비율을 8%만 갖고 있어도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100원이 있으면 8원만 은행이 가지고 있고 92원은 다 대출해줘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비트나 이더리움 위험한 거잖아. 뭐 100%, 200% 이렇게 지급 준비율을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서 많이 괴롭힐 텐데 거기에 바젤 감독위원회 역시 숟가락을 얹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에 왔는데요. 결국 각 나라는 탈중앙화된 컨트롤 안 되는 민간 코인, 뭐 비트나 이더 이런 건 죽이려고 할 거고요. 코인의 은행화, 중앙화를 이제 택해서 본인들의 전략으로 수행을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코인의 중앙화 중 한 예가 뭐 CBDC나 여기 기사로 나와 있는 예금 토큰이며 예전에 소개해드렸죠. JP모건도 예금 토큰 만든다고. 뭐 JP모건은 물론해서 한국에서도 드디어 예금 토큰이 내년 말경에 이렇게 나온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근데 이건 무늬만 코인이고 결국 코인 중앙화를 통해 전통 금융내로 편입시키고 통제한다는 전략이겠지요. 그리고 내년 말부터라는 시행 시기를 보면 25년 이후에 코인 양도세도 연기 없이 시행될 거라는 거를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당연히 각국 은행에선 탈중앙화된 민간 코인은 자산 토큰화 정도만 관심이 있을 뿐 통제가 안 되니까 경쟁자이니까 앞으로 계속 견제를 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와 이더리움은 이들을 비웃으며 계속 우상향해 왔다는 점이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숨막히는 통제에는 항상 반발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었으니까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